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잡기월의 취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술충미월을 왜 잡기라고 표현을 하는지, 또 진술충미월은 이 격을 잡을 그 지장간이 본기뿐만 아니라 중기, 역이 모두 다 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투관이 된 경우 겸격이 됩니다. 그런 겸격의 경우 성격 합격, 즉 격국의 보저, 사주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것이 유정과 유력의 논리로 그걸 구분을 하는데요. 이 겸격의 경우 그런 유정, 무정의 논리가 어떻게 관철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사주임에도 거꾸로 합격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해서 정확한 그 솔루션을 터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 잡기월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잡기월과 관련해서 즉 잡기월을 이제 묘라고도 하고 고라고도 하죠. 이 묘고가 형이나 충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자평진전 1권의 마지막 절에서 월령이 형충을 당하면은 월령 이외의 다른 지지가 형충을 당하면은 궁성의 문제에 국한되는데 월령의 형충을 받으면 궁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격과 파격의 문제와 바로 직결이 돼서 원칙적으로 월령이 형충을 받으면 합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2권의 초반부에서도 월령이 형충을 당한 경우에 합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월령이 형충을 당해도 합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사안이 오늘 공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좋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지난 잡기의 그 취용, 겸격의 경우 유정, 무정의 논리와 아울러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잡기가 형충을 받았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게 원문인데요. 이 진술충미가 잡기라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진술충미는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기뻐한다. 무엇을 형이나 충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대관이 제나 관이 입고가 되면 입고되고 충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 학설은 재관이 입고되고 충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된다는 이 학설은 비록 속서 세속의 책에서 아주 칭송이 자자하지만 그러나 자평 선생은 즉 서자평 선생이 만드는 명리에는 즉 자평명리죠. 자평명리에는 이런 속세에서 얘기하는 이런 설, 재관이 입고되면은 충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즉 재관을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런 논리는 이 자평명리에는 그런 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형충을 받아야 해줘야 좋다. 그래야 재관을 써먹을 수 있다. 그것은 자평명리적으로 보면은 낭설이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 나왔느냐? 재관이 임묘가 되면은
형충을 받아야 좋다. 이렇게 평화가 축월해 하면은요, 이 축에는 개신기가 있는데 신이 재성이죠. 재성이 이렇게 인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충미충으로 고를 열어줘야 이 신금의 고에서 밖으로 나와서 일간이 병신합으로 그 재성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재나 관이 이 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고 속에 있는 지장간으로 재와 간이 있으면은 충을 해서 이 고를 열어줘야만 일간에게 좋다는 설이거든요. 그런데 서서평 선생이 만드는 이 명리, 즉 자평명리에는 이런 설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속의 그런 설은 낭설이다. 반대한다는 얘기죠. 무릇 잡기에서 진술충미월에서 천간으로 투간이 되든지 이렇게 개신기에서 개수가 투가 되면 이게 정관격이 되죠. 이게 투간이 되든지 아니면 지지에서 삼합이 되든지 예, 이렇게 재성의 사유초 그러면은 이제 관으로 바뀌죠. 관살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 투간이나 이게 다 잡기월인데요. 투간이 되거나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은 어찌 매우 좋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매우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관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정관을 이렇게 투간이 되면 청하다고 그러거든요. 청하면은 그 정관이 자기의 역할, 작용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청하다고 그랬죠. 또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은 그 기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름답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재성이 좋다는 표현이죠. 이대로 좋은데 어째서 다시 또 형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 자체로 괜찮은데 여기에 다시 형충을 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즉, 이 잡기월에 형이나 충을 받아야 좋다는 설을 부정하는 입장이죠. 이건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진월에 생하고 모토가 투어면은 편제가 아닙니까? 편제격이 아닙니까? 즉 편제 재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월에 태어나서 뭐가 번기가 투가 되면은 이 편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편제가 자기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하다고 한 거죠. 청의 개념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요, 신자진 삼합을 하면은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신자진 그러면 인성격이 되는 거죠.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투관됐으면은 다시 뭐 형이나 충으로 고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건 불필요하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무가 투관되지 않고 진술이 충하면 요 경우죠. 이 무가 없이 진술이 충하면은 제격이 여전히 제격인데 그것이 청하지 그리 청하지 않을 뿐이다. 이게 원령이 충을 받으니까 제격은 제격인데 말지가 못하다. 이 체가 작용을 제대로 그다지 작용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불청하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이게 합격이냐? 아, 자평균진 1권과 지금까지 강의 내용으로 보면 원령이 형충을 받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형이나 충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재성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청하지 못하니까 재성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합격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합격은 아닙니다. 합격은 아니나 재성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 즉 사주의 그릇이 합격은 아니지만 사주의 그릇이 아주 크지는 않다. 네. 그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원령이 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 성격이 합격이다. 이것만 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등급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왜 청어지를 못하니까 합격은 아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차 설명을 합니다. 예, 갑이 진월에 나와서 이미 투하면 인성이죠.
이렇게 인성격이죠. 근데 진술충을 만났어요. 이렇게 충을 만나면은 이 충은 이 인성에 누가 된다. 이게 해를 끼친다. 해를 끼친다는 거거든요. 누가 된다는 거죠. 왜 누가 되느냐? 진술충을 오면은 이 붕충이 돼서 토가 동해요. 그러면 토가 움직여서 토곡수를 해서 이게 제극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경우는 폐를 끼치니까 이 경우는 성패로 넘어가면 파격입니다, 파격. 근데 이 경우는 파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성격이나 좀 레벨이 떨어진다. 왜 그런가? 이제 보십시다. 이런 경우 충을 해서 인성의 고를 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성의 이게 고를 열어야 고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글자,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충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다니까요. 충을 해야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경우 충을 하면은 이게 토국수를 향해서 즉 제극인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성을 활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게. 그냥 파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인성고를 충으로 열어야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이거는 그 세속의 칡도에 있는 거기서 이게 진술충미는 형이나 충으로 고를 열어야 좋다는 그런 논리, 그런 설은 잘못된 이론이다. 낭설이란 얘기죠. 이걸 더 이제 꼼꼼히 보기 위해서 설하고 선생의 평주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재나 관이 인묘가 돼가지고 형충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설은 즉 재나 관이 인묘가 되면은 재나 관이 형충으로 고를 열지 않는 한 그 재나 관은 일간이 써먹을 수가 없다. 얘네들은 작용을 못한다. 그 설은 아, 가장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얘기다. 아주 잘못된 얘기다. 가장 잘못됐다. 그것도. 그래서 왜 그러냐? 춤은 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춤은 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이 극한다는 것은 극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다. 극해서 없애버리는 거다. 진술충미는 모두 토에 속하는데 이게 같은 기운이 형충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진술충미가 충으로든 형으로든 얘네들은 충형을 하면 다 토끼리 같은 기운인 토끼리 형하거나 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붕충이나 같은 친구끼리 같은 토끼리에 부딪히고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해가 최소화돼 있다. 가장 적다는 거죠. 그 해악이 그 폐단이 가장 적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붕충이라고 해도 그 해악이 나쁜 점이 제로가 아니라 최소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안 좋은 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무릇 다른 지지는 무엇 대비? 잡기 대비 진술충미 빼고 다른 거 이 고지 빼고 생지나 왕지의 경우는 그 얘기죠. 다른 지지가 형충을 받으면은 격이 손상되고 격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용신이 깨진다. 이게 적정수적으로 보면 이게 용신이죠. 이게 이 양반이 이렇게 평진전을 주석해가면서 자평진전의 논리로서 해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적천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공부하는 학인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자평진전에서는 격과 용신이 같으니까요. 이렇게 생지나 이게 생지죠. 갑이 뭐 칠살격이고 충을 받으면은 살격은 파격이 되는 거죠. 원령이 충을 당해서요. 왕지도 이렇게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충을 만나서 파격이 되는데 생지나 왕지, 좌우묘유나 이신사회가 원령이라면 형이나 충을 받으면 파격이 되는데 사고의 내 사고의 토는 즉 진술충미월의 경우는 흥으로 인해서 격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경우 진술충해도 격이 파괴돼서 파격이 아니라 여전히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같은 토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 분충이다. 토 스스로 좀 분란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이게 격이 깨지지 않는다. 이 논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평진전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원령의 형충을 받아듣고 이게 이 충이 해소되지 않으면 파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파격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성격이에요. 성격. 예, 그랬죠. 그리고 지지에 소정하고 있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면은 예, 지금 이제 예, 여기까지 예, 공부를 했죠. 예, 요거는 이제 다음에서요. 이게 워낙 중요한 거라. 지지에 소정하고 있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이 되면은 그 쓰임이 청하다. 이런 거죠. 본기가 투에서 재성격이 됐죠. 그러면 재성의 쓰임이 청하다. 즉 재성이 자기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양명지원으로. 이게 일간이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성의 작용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지에서 3 합의되면은 그 세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청하다는 표현을 않고 기운이 강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이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은 이것도 청간처럼 도움을 한다고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의 입장에서는 이건 세력이 강한 겁니다. 물론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지지에서 삼합이나 충을 하면은 동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력이 강하다. 여기에 청하다는 표현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인성이 작용력을 잘한다. 그 표현이 청하다는데 청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지지가 12지지가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잡기혈만 그렇다는 건 뭐죠? 천간으로 지장간이 투간이 되거나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작용력이 있다는 거죠. 12지지가 모두 다 그럴진데 왜 잡기혈만 하필 단독으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즉 잡기혈은 형이나 충으로 고를 연다고 얘기를 하느냐. 잡기혈도 똑같이 천간으로 투간이 되든지 지지에서 삼합을 만나면 활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갑이 진월에 태어나서 이미 예, 투했죠. 이미 투하면 이게 인성이죠. 그러면은 이 진은 임수의 근이라는 거죠. 이게 임수의 근이 진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진에서 이미 수반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지장간에 임수가 없음에도 이거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게 양간의 경우는 자신의 묘의 통분을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평진전은. 음간은 자신의 고가 정화의 고가 축토인데 축 속에는 개신기만 있지 불기운이 화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간의 경우는 자신의 고의 통분을 인정을 안 해요. 양간만 자신의 고의 근을 내린다. 이게 자평진전 1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자신이 고의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술로 충을 당하면은 뿌리가 뽑혀버린다. 이게. 그래서 뿌리가 뽑히는데 이것을 임수가 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수가 이게 충을 당하면 임수가 뿌리가 날려가 없어져 가지고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 어찌 충으로 인해서 충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충하면은 임수는 이게 아까 토곡수가 돼가지고 임수가 자기 작용력을 활용을 못 한다고 그랬죠. 충하면 더 안 좋게 된다는 얘기죠. 요 경우. 왜 신술충미열은 평이나 충으로 그, 그 창고를 개고시켜야 된다고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 경우는 이게 충이 되면은 해를 이렇게 누를 끼친다는 거죠. 선화고 선생은 그게 여기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해놨죠. 해를 끼친다. 그 심 선생은 누를 끼친다.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진에서 인만 투건되면 청한 건데 충을 받으면은 이미 뿌리가 끊겨가지고 이미 자기 작용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실력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런 경우는 청하지가 않다. 인격이 깨진 겁니다. 파악객이 난 거예요. 이 경우는. 이 경우와는 다르죠. 이 진술충 그 자체로 여기 모토가 투관이 돼도요. 이 경우는 여전히 성격인데 그다지 토가 맑지가 못하다는 거지. 작용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성격입니다. 아까 여기 그랬죠. 격을 깨뜨리지 않는다. 충으로 인해서.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합격이죠. 그러니까 진솔충미월은 다 이의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토해충의 경우는 격을 깨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해충. 이건 토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속설은 아, 묘고는 형충을 받아야 발전이 있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재성과 관을 써먹을 수 있다. 이 설은 근거 없는 얘기에다 그 황당무계한 속설이다. 잘못됐다. 잘못된 설이 그대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고는 형충을 받아야 이롭다는 그 설에 대해서 심 선생도 여기 설하고 선생도 두 분 모두 다 나는 반대 올시다. 그건 맞지 않는 논리 올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물며 이 사고 중에는 사고 속에는 이 오행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진토나 술토나 진술충리 그 각각에 대해서는 이 오행이 모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어, 이거 일본 할 때, 음양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 토는 음양이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사상이 서로 부딪히고 섞여져서 토가 생겨난다. 그래서 토는 충기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형성된 게 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상을 보면은 소양과 태양은 양이죠. 대음양으로 보면은 소양이 목이고요. 태양이 화죠. 반대로 금수는 금은 소음이고 수는 태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음이죠. 대음양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인데 이 사상이 서로 부딪히고 혼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가운데 있는 이 토예요. 무기토죠. 그래서 이 무토나 기토에는 이런 나머지 목기운이나 이 화나 이런 게 다 조금씩 다 깃들어 있는 거죠. 깃들어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토에 이렇게 오행이 다 오행의 각 기운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함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토가 위주다. 그래서 본기가 늘 토죠. 진월 달에는 을, 개, 무가 토죠. 본기가 토죠. 이렇게 미월 달에는 정, 을, 기, 토가 역시 본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토가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죠. 토가 충을 하면은 아주 영험하다. 아주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토는 움직이고요. 토가 함유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이 있죠. 목이나 금수, 수화, 목금, 얘네들, 토 이의 이것들이 이 사구의 충으로 어찌 움직인다고 이게 좋게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깨진다는 거죠. 일간이 활용할 수 없게. 토는 영험해서 토는 이렇게 진술충해도 아, 이렇게 무가 투어하면은 무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청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어, 충을 받으면은 어, 이 무토의 성격은 여전히 돼 있으나 조금 작용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얘네들처럼 합격이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표현이 그겁니다. 나머지 토 이의 것들이 충으로 인해서 동원다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한다. 이런 임수 같은 게 더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재와 관이
토인 경우, 재관이 토이면은 이런 경우 이제 토죠. 재성이죠. 토인 경우 충으로 인해서 고가 열린다. 진술충으로. 이게 동원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이 토는 고가 열린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설하고 선생은 요 논리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더 아싸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죠. 예컨대 갑이 무를 사용하고 요 경우죠. 진술이 충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나 임수가 기를 사용하는데 충미가 충을 당한 경우가 이게 다 토를 여기는 관으로 쓰고 있죠. 토를 여기는 토를 재성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경우 충을 하면은 고가 열리는 것으로 어, 심 선생은 본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간이 되면은 이렇게 투간이 됐죠. 번개가 토가. 그러면 그 쓰임이 청하다는 거죠. 청하다. 천간으로 이미 투간이 되면은 그 쓰임이 청해서 제대로 얘네들이 간목의 재성을 활용할 수 있고 임수가 이 정관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충이 없어도 역시 일간이 얻을 수가 있다. 이 자체로 일간이 재성을 얻고 재성을 써먹고 여기 임수일간이 정관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이 경우 고를 열어야 되느냐? 재와 관이 이 고에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충미충 안에도 정관을 활용 써먹을 수 있고 진술충 안에도 이 재성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투하면 그 자체로 쓰임이 청하다. 정관이 자기 자격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다. 청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성이 자기 자격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다. 청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어, 다시 뭐 형이나 충이 있어야 이게 재나 관을 써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속설이다. 그래서 제 관이 토인 경우 심 선생은 이렇게 고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요거조차도 설하고 선생은 이것도 역시 세속의 설이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할 뿐 결론은 설하고 선생이나 심 선생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투간이 되면 요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진술증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투간 안 돼 있어도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거 합격 아니라고 그랬죠. 심 선생도 그렇고 서 선생도 그렇고. 근데 이 논리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몰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하면은 이게 성격된 사주를 합격, 안 좋은 사주입니다.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보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재관이 수인 경우, 즉, 이장간의 본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고 속에는 오행이 있는데, 이제 재관이 아까 토인 경우는 바꾸고, 토인 경우는 심 선생은 그대로 총관으로 투관되면 사용할 수 있고, 지지에 있어도 청하지가 않을 뿐 역시 쓰임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수인 경우 충으로 하면은 쓰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리어 폐가 누가 된다. 폐를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가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하는 거, 요 경우거든요. 이게 지인은 수고기 때문에 진에서 임수가 투한 거죠. 어, 그런 경우 술로서 충을 하면은 겁재가 동한다 이게. 아까 토가 동한다고 그랬죠. 이게 기토 입장에서 겁재가 동하면은 겁재가 완전히 재성을 분탈해 가는 거죠. 겁재가 재성을 분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술이 없을 때는 이 임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원데 이게 술이 딱 오면은 이제 토국수가 돼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임수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격으로 따지면 이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경우는 이게 토를 사용할 때는 아까 합격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나머지 오행은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안 좋게 작용한다는 거지 이게. 이게 합격이 탁 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술로 충을 하면은 겁재가 동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합격이요. 오히려 뭐 고라고 형충을 받아야 좋다고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것이 옳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하면 요거죠.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 잘 활용이 되는데 술을 만나서 충을 하면은 술로 충을 하면은 정관이 상처를 받게 된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토구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찌 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 관이 고라면은 형충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이 두 경우 여기는 이제 제 관인데 모두 안 좋게 변해버렸다. 형충으로 인해서. 그게 무슨 형충을 받아야 재관을 써먹을 수 있어서 발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낭설이고 잘못된 것이다. 충을 만남으로써 임수의 재고나 광고. 여기서는 관고죠, 이게. 예, 이게 예, 정화가 관을 사용하니까. 여기서는 재고입니다. 이렇게 충으로 재고나 관고를 열어야 된다고 왜 열어야 좋다고 왜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분명히 어, 제 관이 수인 경우 열으면 진술충으로 열으면 오히려 더 해가지고 재나 관이 자기 역할을 더 못하게 된다. 더 안 좋게 되는 이게 파격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이 적기월이면은 형충을 받아야 돼야 좋다. 그 논리는 완전 잘못된 논리올시다라는 것이죠. 예, 워낙 중요한 것이라 설하고 선생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분명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관이 토인 경우 아까 얘기했죠. 토인 경우는 심 선생은 충으로서 개고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는데 이 역시 재관이 토인 경우 개고해야 된다는 그거 역시 속설일 뿐이다. 더 아주 아싸하게 얘기하는 거죠. 요컨대 갑이 진월에 태어나서 요거죠. 어, 요 경우 진에는 을, 개, 무가 있는지 이 지장간이 있는데 단지 오직 수만이 고라는 거죠, 이게. 이 지는 수고이지 목고나 이게 토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만 고라는 얘기지고 토는 본기죠. 여기 본기죠. 이게 을, 개, 무니까요. 을은 여기이고 을이나 무는 얘는 여기고 본기고 얘는 어, 목이고 토일지 얘네들 둘로 보면 진이 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가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재관이 이제 토로 사용되면은 투출하면은 이렇게 투출하면은 어, 본기가 투했죠. 그러면 요 쓰임이 청하다. 자기 작용력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 충을 기대하는가? 충 받아야 이 재를 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 필요 없고 이 자체로 자기 역할을 잘한다. 재성 역할을 잘한다. 그 얘기죠. 어, 다만 사고는 진술충미는 모두 토로서 기운이 같은 기운이니까 비록 충을 할지라도 그 장애가 적을 뿐이다. 진술충미는 토를 향충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술 요런 경우도 같은 기운끼리에 부딪히니까 이 피해가 최소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방해가 거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이게 진술충미월이라고 형이나 충 그 자체를 선호하는 거,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수를 쓴다면은 토로 충으로 하면 토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국수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총으로. 이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인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성의 작용력이 청어지가 못해요. 근데 무슨 이게 어, 왜 장애가 안 되겠느냐? 이게 안 좋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충받으면 안 좋다는 거죠. 술을 사용할 때는요. 그리고 목을 사용할 때도 보면은 이게 이제 목을 사용은 여기가 투 해가지고 이걸 쓸 때인데 이때도 보면은 술과 충을 하면은 술에는 신정부가 있고
을에는 을개모가 있는데 신이 을목을 극을 해 가지고 이게 을목의 뿌리가 손상된 거예요. 을목의 뿌리가. 목을 극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 목이 투간이 되면은 그 목의 그 뿌리가 손상을 받은 것이고 투간되면 진술충으로 여기에 신이 을목을 극해 가지고 뿌리가 이게 손상된 거예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통분이 안 된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진 거죠. 이게 충으로. 안 좋은 거죠. 투간이 되면. 불투했을 때, 불투했을 때 을목 입장에 보면은 써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건 뭐죠? 이 지지는 고유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했죠.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은. 그래서 천간으로 투간이 됐을 때 그 쓰임을 현용한다고 했어요.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천간으로 지장간이 투되지 전까지 이 지지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써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충을 하거나 충을 하지 않거나 여기는 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전혀 얘네들을 써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적용력에 있어서 충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그 속에 들은 재나 관을 활용을 할 때 충을 하든 말든 간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충받아야 충어야 사고는 충으로 열어줘야 재나 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하고 낭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설하고 선생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람들은 이 이론을 모른다. 이 이론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충호를 하면은 본기는 동원다는 거죠. 토가 움직인다는 거죠. 토가 움직인다. 그리고 본기 이외에 여기나 중기 얘네들은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첨가로 투됐으면 뿌리가 뽑히고 그 논리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심지어 어, 출고와 출고를 투고로 여깁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진에서 이미 그 투된 거죠. 이렇게 이게 진에서 이미 투간이 된 거예요. 투출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투출 그걸 이제 출고라고 그러죠. 출고를 진에서 이미 투간이 된 투출이 된 것을 요 임진 이렇게 있으면요 임수가 진에 임묘됐다고 투고됐다고 여긴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임진이 있으면 임수가 진에 임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임묘됐으니 충으로 그걸 열어야 임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지금 사람이 이게 조평진전이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1776년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쓸 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사고는 이게 재나 관이 여기 이제 관이죠. 이렇게 곳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형충으로 고를 열어줘야 그 재관을 쓸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1776년 200여 년 지금 뭐예요? 250년 됐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문 공부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이거를 뭐죠? 이게 투출된 거지, 출고된 거지. 이게 임묘된 게 아니다. 입고된 게 아니다. 거꾸로 알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형충을 좋아하는 사람, 이 고는 형충을 받아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컨대요, 정이 진월달에 태어나서 이미 투관된 경우, 이거죠. 그 속에 있는 임이, 여기 진이라는, 이게 수고니까요. 임수의 창고예요. 그 속에 있는 임이 간두로, 천간으로 투출됐다고 여기지 않고, 즉, 진에서 임수가 투출됐다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천간에 있는 임수가 진에 입고됐다고 여긴다. 진이 이렇게 되면 입고됐다고 여긴다. 완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심 선생은 뭐죠?
이거는 후출된 것이지 인묘가 아니다. 이거 서 선생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더 가소로운 것은, 더 웃긴 것은 월령이 사고가 아닌 경우, 월령이 본래 사고가 아닌 경우, 외에는 뭐 별도의 용신이 있는데요. 연이나 월, 일시 중에 하나가 사고면은 곧 그 형충을 구해야 된다. 예를 들은 게요. 일이 사고에 임하면은 요런 겁니다. 일이. 자신의 고를 깔고 앉았으면은 일간이 자기 신이 앉았다. 이게 묘에 통군했다고 여기지를 않고 이게 통군했다고 여기지를 않고 거꾸로 자신이 임묘했다고 여긴다는 거죠. 여기 들어갔으니 내가 묘 속으로 들어갔으니 이게 충을 해야 묘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소롭다는 거죠. 아주 웃기다는 거예요. 더. 이게 각종 잘못된 이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막게 한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명리에 대한 올바른 이치, 이론을 깨우치지 못하게 길을 틀어막고 있다. 이게 뜬금없는 낭설이다. 앞으로 임진 뭐 이런 거 보면 진에서 투간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 입장에서는 추출, 투간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청간 입장에서는 근을 내렸다, 통군했다 이렇게 하죠. 주로 일간을 얘기할 때는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일간이 통군했다 이겁니다. 이게 일지에 통군한 거죠. 월에 통군을 했다. 월에 통군을 했다 하면 이 자체가 양인이나 녹격격이 되는 거죠. 양인이나 녹격격이. 그러니까 뭐가 통근이고 있고냐. 이게 진술충미는 형충을 받아서 고를 열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걸 통근이 아니라 입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입고를. 이게 잘못 그렇게 하면은 가소롭다고 했잖아요. 웃긴다. 웃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예, 그런데요.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사람을 이게 원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또한 충을 만나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충 만나지 않으면은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가면서 여기는 또 이게 자평진전 원문인데요. 충을 만나면 발전한다. 이 논리가 이거 같은 논리 아니야 이게? 아니 이게 잘못됐다면은 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왜 충을 만나야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째서 그러냐? 어, 이걸 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누구나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컨대 관은 충을 최고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은 상관경관 이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이게 태어나고 관이 투어면은 이게 정관격이죠. 그래서 관이 이렇게 투관되면은 이 자체가 청한 거예요. 이 정관이 제대로 활용을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관이 되면은 이 자체가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성중육패, 폐중유성, 거기 보면은 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평진적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정관격이 성격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들 다반사예요. 분명히 자평진적 원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이 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청원 상태에 있는데, 술을 만나서 충을 하면은, 이렇게 진술충을 하면은, 이때 그 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토가 진술충미이어서 토를과 재나 관이 될 때, 토를 써먹는 그 격에서는 그 격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합격이 아니에요. 여기 격이 깨트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일권에서 얘기한 원령이 형충을 받으면은, 궁이나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프레임워크 그 자체가 깨트려져서 안전사주로 변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에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그 예외 이거를 모르면은 이 장을 모르면은 이게 성격이 된 사주예요. 격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사주예요. 괜찮은 사주.
괜찮은 사주를 이거를 모르고 형충 받았네. 합격. 아, 별 볼일 없는 사주에 올리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완전 거꾸로 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 사고가 아, 충을 좋아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고 그 잘못된 논리가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소생의 그 손해보 선생 그거를 보충을 더 한 겁니다. 그 이게 사람들은 좌우묘유, 즉 왕지가 충을 하면은 이 좌우충이나 묘유충 이 두 개 사이에는 서로 해치는 관계다. 이 좌우충이나 이게 그걸 그래서 충을 해서 흑하는 이게 이제 좌우충을 한다 그러면 자수가 오화를 충을 해서 수국화를 하는 거죠. 금극목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 충을 해서 극하는 충이고 사묘의 충은 스스로의 충이다. 이런 진술충. 토끼리 충이라 이거예요. 축끼리. 스스로의 자기 자신들의 충이라 이거예요. 이게 토죠. 토끼리의 충이다. 뭐 미토도 축어고 미토나 축토나 토끼리의 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을 해서 동억에 오는 충이다. 그래서 충을 해서 동억에 오는 충이고 이 왕지 얘네들은 충을 해서 극혀서 이게 다 파괴돼 버린다. 바로 파괴입니다. 이런 거. 근데 얘들은 뭐예요? 붕충이니까 얘들이 움직일 뿐이에요. 움직이는 충이고 격이 깨지기까지는 않는다. 아까 격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 사고의 충은 충을 해서 동억여 하는 충이지 충을 해서 극격여 하는 충이 아니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 토가 관이라면은 어째서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게 관이죠. 같은 토끼리 있기 때문에 이 개수 일간이 이 모토를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는데 약간 그래도 지지는 안정돼야 좋은데 좀 흔들림은 있는 거죠. 이거 동옥이 오는 충이니까요. 이것이 사고가 형충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반대해서 보면 사고가 형충을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아니 형충을 좋아하는 학설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형충을 해야 성격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론이 매우 명쾌한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를 않을 뿐이다.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요. 그러면은 진술충민은 형충을 좋아한다 소리냐? 좋아한다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여기 심 선생님. 그러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토를 사용할 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 이외에 다른 오행을 모을 때는 싫어합니다. 임수에서 아까 진월달의 임수라든지 진월에 그 여기인 을목 사용할 때 합격이라고 했죠. 싫어해요. 토를 사용할 때는 별 영향이 없는데 그것도 그러면 좋아한다 소리는 아니죠. 충을 해야만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충을 해도 성격이에요. 충을 이 자체로 진월달에 이게 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제 성격도 원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충을 만나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아까 충 오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다고 하는 그건 속설이고 엄청 가소롭고 웃긴 학설이야 했는데 이거와 그럼 충을 해야 발전한다. 이 논리나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 왜 또 이게 춤을 해야 발전된다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사고는 형충을 싫어하지 않으나 형충으로 성격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토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래요. 토 이외에 수라든지 이게 중기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좋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라고 그래도요. 원칙적으로 형충을 만나면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안 좋은 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토를 사용할 때는 조금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그렇다고 해서 요런 경우 이게 성격입니다. 분명히요. 여기는 파격이고.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보면은요. 개수가 진월달에 태어나서 무토가 들어오면 이게 정관이죠. 충을 만나면은 격이 파괴되지 않는다. 예, 이게 충을 만났죠. 격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성격 됐다는 얘기예요. 토를 썼을 때는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진술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토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충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문장대로 해석을 안 하면 이게 처음에 자평인정 원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충어야 다시 좋아진다고? 지금까지 이게 충어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며. 그러면 이게 충어야 발전한다 소리는 이게 이것도 속설 아니야 이거? 논리가 같은 게 왜 또 여기서 그랬나? 그건 오로지 이 토에 국한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충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지. 토 이외에 다른 여기 진으로 오면 중기나 여기에 미치는 그 충이나 형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안 좋게 작용한다. 토끼리 토를 써먹는 곳에도 이게 분충이니까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그런 대로 뭐 괜찮다. 그런 정도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꼼꼼히 읽지 못하면 여기서 이게 해독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소리인데 왜 이렇게 심 선생이 논리가 정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치가 매우 명쾌하다는 거죠. 이 형충이 있어야 성격되는 것도 아니고 이 토에 관해서는 여기서 사묘에서 형충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그게 토를 활용할 때 써먹을 때에 국한된다. 본계에 국한된다. 여기나 중기에서는 어, 그렇지 않다. 이게 속설이라는 얘지. 이것대로 여기나 중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누를 끼치게 되고 합격이 된다는 거죠.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난 영상 잡기의 취용, 특히 잡기월에서 투과된 것이 많을 경우 경격이 되는데 유정, 무정의 논리 그거와 아울러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묘고의 형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곧 성격과 합격, 유정, 무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성격된 것을 파격으로 오인할 여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평진전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걸 유의해서 음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다음 영상은요. 사길신이라고 해도 합격되는 경우가 있다. 재관 인식을 길신이라고 그러죠. 사길신. 예,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